그거 일단 네. 사람마다요 네. 자기의 수용범위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같은 그런 거요? 응. 네. 수용범위라는 게 있는데 그 임계점 수용범위 이게 높낮이가 다 달라요. 그리고 방향도 다 달라요. 가령 이제 나한테 그 임계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화내는 거를 거의 못 본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못 보죠. 집사람은 저 사람 성질 더럽다고 그래요. 엄마도 얘기해요. 성질 더럽다. 나도 봤지 뭐. 성질 더럽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임계점 중에 하나를 본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술 먹고 꼬장 부리는 꼴을 못 봐요 아예.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본인이 술 먹는 거나 신경도 안 쓰는데 그 화살이 나한테 오는 거는 아예 못 봐요. 나한테는 그게 임계점이 굉장히 낮아. 굉장히 낮아요. 내가 봐도 성질 날 뻔했어. 성질 날 뻔했어. 왜 짜증을 내 여기서? 부부끼리 이런 부부끼리 아사랑에 문제지 지가 왜 끼어들어서 난리야. 임계점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임계점이.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해요. 본인이 나한테 실수할 수 있어. 근데 본인이 미안하다가 말하면 끝나. 나한테는. 그걸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뒤에 만약에 또 이게 몇 번을 그런다. 나한테는 처음이었지만 몇 번을 그런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도 임계점이 또 오겠죠. 바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 근데 그 뒤에 책임을 안 져. 그 말에 대해서. 그럼 이제 다시 오겠죠. 근데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아예 이제 폭발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종류가 다 달라요. 나 같은 경우는 나한테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 웬만하면 다 참아내요. 웬만하면 참아내는데 그게 참아내서 한계점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가요. 그 사람을 안 보거나 트럼프식이야. 트럼프 어떻게 해요? 받은 만큼 보다 더 돌려줘요. 제가 그 타입이에요.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게 돼요. 안 되겠다 싶으면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내 인생에서 쳐내버려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를 방어하느라고 그래요. 내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술 먹는 거 부분하고 종교적인 부분하고 두 가지에서 그렇게 심하거든요. 나의 경우에는. 하다못해 이제 뭐 잠잘 때 소리 문제,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모도. 제가 편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잠들면 아무리 떠들어도 모른다야.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자는데 왔다 갔다 뭐 하건 그냥 몰라. 그리고 실제로 또 알기도 하는데 신경도 안 쓰여 그런 건. 내가 자는 게 중요한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이는데 우리 엄마는 반대로 잘 때 그 초침 소리 있잖아요. 이 초침 소리. 이거에 잠을 깨요. 되게 예민하시다. 그쵸?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만약에 밖에서 바스락바스락 하잖아요. 잠 못 주무시는 거야. 그럼 환장하는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잘 못 주무시니까. 이제 그 부분에 되게 민감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아니까 본인도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최대한 안 들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시계도 방 안에 안 놓으시고 가리시고 그리고 나도 이제 그걸 아니까 그걸 최대한 피해요. 빛은 괜찮아 오히려. 소리가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에 밤에 이제 천안 가 있으면은 평소에 내 패턴대로면 11시간 12시간 전화가 오잖아요.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시골에서는 그러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러면 배를 바꿔놓고 울리면 난 나가요 그냥 바로. 진동 같은 거 해놔서. 들고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깨는 거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런 게 불편하구나라고 본인이 불편하다고 말을 했어 나한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있잖아요 어머니랑. 그러니까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배려해서 피해주는 거야. 피해주는데 지금 표현 방식에서 내가 이게 불편하니 이거를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힘들어, 짜증나, 싫어,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칠 거냐, 그거를 내가 그냥 수용할 거냐, 그럼 내가 있는 거야.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그걸 방어막을 쳐버리면은요, 상대방은 자기 말을 안 듣는 게 돼버려요. 근데 내가 분석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에서는 더 웃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튕겨내는 것도 아니고 방어하는 것도 아닌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어떤 흡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이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흡수를 하고 있어. 흡수를 하고 있고 본인도 힘들잖아, 흡수를 하고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장난처럼 뱉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들어가. 아씨, 왜 자꾸 들어가는 거야? 이러는데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오는 거야. 뭐냐 이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왜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박수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고. 항상 문제는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한쪽에 있지 않아. 그러겠죠. 근데 상대편의 표현도 문제가 있고 이쪽에서 대응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아들내미가 완전 순댕이야. 딸내미도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있는 거야. 애들이 괴롭혀도 그걸 다 수용을 해요. 그러면은 걔가 힘들어.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적당히, 너 키도 크잖아 임마, 힘도 세잖아, 말 안 들으면 패. 아빠 걔가 아프잖아. 아니 걔가 아픈 거 고민해서 네가 지금 당하냐? 패. 그런데 요즘에는 또 하니, 나를 괴롭히는 애 당연히 없지. 괴롭히는 애가 최고 큰데 괴롭히는 애가 없어. 그래도 그냥 주지를 시키는 거야. 왜냐면 걔 스타일에서는 걔가 다 받아들이면 지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걔 주지시키는 거야. 너를 괴롭히면 돌려줘라야. 돌려줘라. 딸내미한테도 계속 그래요. 걔도 그러니까 돌려줘라. 돌려줄 건 돌려줘야 된다고. 그러면 가령 이거죠. 계속 지금 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자꾸 흡수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그 쏘고 있는 걸 인지를 못해요.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강도가, 내가 지금 쏘고 있는 게 10의 강도로 쏘고 있는지 100의 강도로 쏘고 있는지를 몰라. 모르기 때문에 강도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나 힘들어. 뭐가 문제니? 이렇게 해결해 볼래? 이렇게 이거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 대화 안 되는 이유가 아까 그거라니까. 평소의 스타일이 잘 흡수를 해. 너무. 이게 충돌이 나면 음. 박사연이가 음. 더 성질을 내고 음. 그거를 내가 튕겨내듯이 무시하면 음. 근데 좀 솔직히 그 무시하면 부분에 안 돼. 그러니까 무시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음. 서연 입장에서 무시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 봐요. 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왜 내 말 안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지. 음. 근데 얘기 듣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음. 내가 하려다가 뭔가 깜빡할 수가 있고 내가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몇 가지들이 이렇게 종류별로 있잖아요. 근데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싸잡아서 넌 어. 내가 말한 거 다 안 들어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되는 게 또 통일해버리니까. 하나가 있는데, 이제 흡수하고 있는 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개입을 해서 이제 이것저것 해결해왔던 것들이 있는 건 알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결을 하는 동안에 나한테 이걸 해결을 부탁한 것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한 것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나는 그냥 그렇구나, 더 이상 안 해요. 뭐 조언이라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듣기만.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조언해서 내가 왜 오지랖을 떨어야 돼. 음. 그리고 걔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 껴가지고 내 에너지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요. 듣고 그냥 말아요. 근데 부탁했을 때는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물어봤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나도 나름 인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니 뭐니 해가지고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100% 맞지는 않지만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만 해요. 근데 재성 씨는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흡수하면서 동시에 얘는 지금 뚜정 부리는 거야. 누구한테? 남편한테. 남편한테 뚜정 부리는 거야. 누구한테 그럴 거야?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오지랖도 솔직히 많이 했지. 서연이가 좀 고민거리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니 이거 좀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근데 서연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일 안 해봤으니까 난 솔직히 잘 모르잖아. 그냥 듣는 얘기만 판단해서 얘기해 주는 것 뿐이니까 걔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많았겠죠. 그냥 선들이 나는 거지. 너한테 얘기 안 해. 그치. 막 짜증을 내고 막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못하니까 그것마저 응축이 돼서 뭔가 다른 얘기 또 뭔가 성질이 나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막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아.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여자한테 필요한 건 뭐라고? 찜질방하고 친구하고 또 뭐 있지? 찜질하고 친구하고 위로? 딸? 딸. 남자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글쎄. 여자? 엄마. 여자 마누라? 애인? 이게 남자가 배제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 동물적인 시대로 돌아가자고요. 동물적인 시대로 돌아가면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달라지는 게 여자들은 양육이라는 거를 해야 돼요. 양육이라는 걸 해야 되면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성장이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듬어 안고 키울 수밖에 없어. 안전하게 성장을 할 때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혼자 안 돼.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걸 해야 돼요. 협력이라는 걸 하면서 사회성이 굉장히 강해. 근데 남자는요, 밖으로 나가서 부족한 단백질을 채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성보다는 전투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생존의 문제가 발생해. 근데 여자들은 어쩌면 문제가 발생하면요, 이거 사회적으로 풀어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더 유도리가 있고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좀 잘할 것 같은데 되게 강단 있게 나가니까 이게 되게 뭐랄까 다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게. 그리고 그게 막 오는 거야. 막 답답한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해결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음번에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흡수를 하는 걸 해서 더 그런 건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항상 이게 범위가 커져. 내가 부드러운 방법으로 해결했어.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그 뒤에도 부드러운 방법을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부드러운 방법의 해결이나 강한 방법 해결이나 어떤 게 다 맞다라고 못하지만 자기가 했던 방법에서 잘 된 방법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근본적으로 내 맨날 얘기하잖아. 화성인 뭐 남자 뭐 금성인 여자.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할 때 나도 이 사람한테 참 여자 같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남자구나 느끼는 부분이 그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기분이 나빴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잖아. 나 오늘 저 사람이랑 이래 했어. 막 이렇게 열받아서 얘기를 하잖아. 이 사람은 그걸 나를 들고 아우 너 속상했겠구나. 아유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대책을 세우고 앉아있어. 나도 그래. 나는 그걸 대책을 세워달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아닌데. 이 사람한테 말할 때 나 이래서 열받았어 이거를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그걸 의논하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도 남자라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 나는 그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고. 내가 그냥 속상하고 열받고 하니까 얘기를 한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떤 방법을 제시해도 그걸 내가 그 사람한테 하질 않아.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지성이도 보면 남자야. 얘기하는 거 보면 그거를 너무 나도 뭐 얘기 들으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남자기 때문에 너무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얘기를 해. 그럼 걔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거야 일단. 그럼 거기서 그게 무슨 대답이 나오도 일단 화가 나는 거야 걔 입장에선. 어떤 대답? 그러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차라리 친구가 편한 부분이 많아. 그래서 여자한테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야 나이 들수록. 그러니까 걔가 주말마다 자기를 와서 자기랑 뭘 하자가 아니라 나가서 술 먹고 그냥 기분 좋게 풀고 걔는 그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 거야. 걔한테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랑 말 안 맞는데 마음 안 맞고 막 의논 안 되는데
와가지고 부딪히고 스트레스 또 받느니 가가지고 친구 만나서 한 잔 먹고 그냥 풀고 기분 좋게 들어와서 그게 걔한테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 거야 지금 걔 입장에선. 그런 때 써야 되는 방법은 술 먹고 들어오면 기분 좋게 먹고 왔어. 내가 이 사람한테 나도 솔직히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사람 만난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이 사람 우리 솔직히 이런 말 해도 여기 녹화 잘라. 우리 나이트에서 만났잖아. 그런데도 내가 이 사람한테 가끔 뭐 얘기하면 나이트 가서 놀라 그래 이 사람 나보고. 안 돼, 나는. 나를 어떻게 믿고 난 싫어. 나보고 나이트 가서 놀아. 마음껏 놀고 싶은 사람이랑 가서 아무 때나 가서 놀아. 끝나고 전화해. 내가 데려갈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감시지. 넌 2차 못 가게. 그렇지만 가서 놀라고 나를 믿고 그렇게 보내주는 것 자체가 내가 그렇게 가란다고 갈 사람도 아니지만 솔직히 요즘 나이 들어서 가고 재미도 없어. 가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해준다는 자체가 아직 젊어. 너 나가서 누굴 만나서 누구랑 놀든 나는 그냥 너 믿으니까 너 나가서 그냥 내가 몇 시에 들어오든 전화 절대 안 해. 이 사람이. 내가 밤에 새벽에 몇 시에 들어오든 전화를 안 해. 나는 그거 반대일세. 들어와가지고 재밌게 놀았어? 늦었네? 이러고 말지 전혀 말을 안 해. 무슨 이 의처증 사람은. 있어? 의처증이 아니라 12시가 일단 넘으면 음. 새벽이 되잖아요. 근데 서연이가 꼭 항상 늦게 들어오거나 아주 술을 많이 먹거나 그런 날들은 눈이 아주 많이 오거나 비가 항상 꼭 많이 오는 날, 그리고 날씨가 아주 궂은 날, 엄청 추운 날, 요런 날만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항상 그래왔단 말이야. 그런 날들이 되게 많아. 꼭 그런 날에 꼭 그게 먹으러 나가더라고. 이제 그런 날 꿀꿀하거든. 이게 지금 인식이 박혀 있어가지고 야 우리 이것만 지키자. 되도록이면 12시 안에 우리 들어오든가 12시 안에 못 들어오게 되면 연락을 서로 해서 좀 서로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하자라고 얘기했어. 처음에 서연이 그게 싫어했거든. 근데 결국은 서연이도 따라오더라고. 그 부분은 좀 따라오더라고. 이게 둘이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걱정은 되지. 솔직히 안 되겠는가? 뭐 감시가 문제가 아니라 술 너무 먹으면 뭐 너무 꽐라된단 말이야. 서연이가.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가 술 처먹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진짜 술 먹는 걸 싫어하는 게 일단 통제가 안 돼. 내가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저 전대를 파괴시킨다고.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술 처먹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통제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도 싫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나한테 그랬어요. 술 먹어도 좋은데 사람이 실수를 하니까 술을 웬만하면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잖아. 소주값 너무 싸다고. 무슨 세금을 거기다 한 1000% 더 올려가지고 소주 한 병에 슈퍼에서 5,000원 이상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그건 난 반대했어. 소주를 먹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것 때문에 깨지는 의료보험료랑 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데 소주 한 병을 식당에서 한 15,000원, 슈퍼에서 한 5,000원 이렇게 해봐. 그래도 술로에서 들어온 세금이 만만치 않을걸요. 이 국가 예산에서. 그러면 더 비싼 맥주를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좀 덜 취했겠지. 박사님가 소주보다. 맥주를 잘 먹더라고 그저께 보니까. 아무튼 그 이제 그런 부분은 스스로가 조절을 좀 잘 해야 되는 걸 훈련을 해야 된다고 보고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히 잘못된 거지 그거는. 적당히 한두 잔 먹으면 지금 괜찮은 것 같아. 정말로 내가 보는 걔 입장에서는요, 그걸 풀어낼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내가 풀어줄까? 난 답답해 내가. 진짜 내가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그러잖아. 보내라고. 이 사람한테 보내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일로 보내면 해결된다고. 녹화 중인가요? 이게 우리가 이제 달라. 네. 다르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어요. 가령 내가 이제 ABC 법칙을 가리키면서 내가 환장하는 게 있어요. 목소리가 크잖아. 네, 좀 하이톤이죠 누나가. 하이톤이야. 내가 이렇게 가리킬 때는 이렇게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맡길 때는 맡겨야 돼. 근데 방향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목소리가 크니까 이게 훅 넘어가는 거야. 거기다가 내 입장에서도 나도 이제 청각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다시 들어오니까 그걸 무시하면 다시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꾸 가요. 근데 그게 본인 나름대로 궁금한 거를 못 참고 그냥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이 사람이 못 알아들었을까봐 내가 말하는 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초등학생 앉혀놓고 대학생처럼 얘기하냐고. 못 알아들었을까봐 걱정돼서 말한다거나 아니면 내 편을 들어가 말한다거나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어쨌건 방향이 망가져 그것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긴 해. 하지만 다른 부분들 때문에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커버 못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남자이기 때문에 그거 못하는 게 있고 내가 성향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런 부분도 잘해.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나는 먹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아. 미팅할 때 왜 먹는 게 끼어드는 거지? 방해된다고. 그러니까 아예 다 차단시켜 버리는데 이 사람은 먹어.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배고프대. 나는 솔직히 못 찾아. 이 사람이 배고픈 거를 내가 인지를 못해.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그 인사성으로 밥은 먹었어? 나 진짜 인사성이야. 몰라.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먹는 걸 좋아하니까 상대방이 먹는 걸 좋아하는 걸 빨리 캐치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배가 불러. 내 앞에 내가 이잖아. 내 앞에 있으면 굶어 죽을 거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나랑 맞을 부분이 있고 이 사람하고 맞을 부분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이 사람한테 보내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이런 때 이제 파트너들이 잠깐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부부는 하나예요. 어차피 하나야. 어차피 하나인데 내가 뭔가를 요구를 할 때 자기가 편한 쪽으로 요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사람들 보통 그렇죠. 편한 쪽으로 요구를 하고 싶어 해. 그러면 그 편한 쪽이 어느 쪽이야? 만만한 쪽이야. 어느 부분에서는. 근데 부부는 하나단 말이에요. 그거를 착각을 해요. 하나인 걸 잊어버려. 자기가 만만한 쪽으로 얘기해요. 근데 어차피 사업 진행 방향에서는요. 부부가 협의해서 가요. 아무리 사업적인 얘기 안 한다고 해도 상의를 한다고. 내가 요번에 새로 가입할 사람 부분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다가 내 고민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쪽에서도 대답하는 게 있잖아. 근데 내가 그쪽 고민을 안 한 게 아니야.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어. 이거 고민을 해. 하긴 당연히 하시겠죠. 지금까지 그쵸? 해왔고 또. 네. 근데 그 고민을 이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건 당신은 어떤 의견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사람도 이 사람 의견을 얘기를 해. 그러면 그거를 내가 100% 수용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데 참고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해. 그걸 고민을 할 때 나는 이래.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 말을 100% 들어야 되나? 아니잖아요. 참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부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항상 어떤 경우냐면, 내가 네 남편이니까 내 말 들어. 아니면 내가 네 부인이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좀 안 좋다. 뉘앙스가 딱 안 좋지 않는다 느낌. 근데 그 감정을 깔아놓고 들어가서 그래요. 내가 네 부인이잖아. 나한테 이래야겠어. 막 이러는 거야. 가끔 있어. 서로 간에 어. 그 친하고 편하고 같이 사니까 나도 모르게 서연이한테 말을 이렇게 보면은 서운하게 할 때 분명히 있고 서연이가 나한테도 그렇게 할 경우가 정말 가슴이 아프게 할 때도 많아. 그래도 이쁘잖아. 근데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 어쩜 이렇게 미운데 이렇게 좋냐고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부부지. 우프다. 우프다. 아 근데 자꾸 근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이게 계속 나가면 음. 이거 미치겠더라고. 이게 머리에 막 계속 어. 머리가 지근지근해진다고 해야 되죠. 이게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해결하려고 하지 마.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짜 들어줘. 나도 남자잖아요. 여자 어려워. 이 사람 남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여자야. 어려워. 누나 어려운 여자였어? 나 쉬운 여자야.